현재 피프티 사태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충격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씨가 직접 찾아낸 충격적인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얼마나 편협됐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깜짝 놀랄 피프티 멤버들의 손편지 의혹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글씨체를 분석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과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K-POP 법꾸라지 편 망신살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는 답정너 취재에서 사과 없음 기싸움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자분들 좀 더 쉽게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만큼 이런 단어들만 나열해도 우리 머릿속에 현재 사태가 떠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과 제대로 기싸움 중이다. 그리고 피프티 편파보도 논란으로 3일째 오늘도 공식적인 사과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프티를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나자 이제 언론사에서는요 대놓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가 피프티 멤버들을 대놓고 옹호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확하게 점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선 시청자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이 원하는 사과나 정정 보도의 공식 입장은 이런 반구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진이 입장을 밝힐지의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 SBS의 관계자의 이야기만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피프티 감싸기 편파 보도로 다수의 시청자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맹 비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폐지 요구, 광고 끊기 움직임, MC 김상중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내놓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SBS 방송사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뒷짐지고 있는 이 시청자들의 이 냄비근성이라고 볼 것인지 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결책은커녕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 라는 많은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연예계 역시 굉장히 회의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연예계 알못, 즉 알지도 못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다시 어설픈 취재를 하여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고 업계를 조롱한 꼴이 되었다. 예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2020년도에 방영된 조작된 세계 바로 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라는 편을 방송한 이후 엉뚱한 아이돌 그룹이 음원 사재기 그룹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제작진은 팬덤 활동인 음원 총공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뒤늦게 사과하는 망신살을 겪은 바 있죠. 이번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답을 정해놓고 취재한 듯한 내용으로 대중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희 프로듀서 두 어른의 거대 수익 다툼에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를 활활 날고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피프티 멤버들이 안타깝게 추락했다 라는 주장에 정해진 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성희 씨가 저작권을 몰래 등록해놓고 투자금 없이도 억대의 음원 수익을 노린 정황, 피프티 멤버들이 큐피드로 성공한 뒤 어트랙트의 돌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멤버들과 부모가 그룹명의 상표권에 출원하여 시기 등 수개월에 걸쳐 나온 여러 정황들이 안성희 씨, 더기버스, 피프티 템퍼링 관계를 의심하게 했고 대부분의 여론도 그렇게 납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게시판은 불나버렸죠. 그 와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뭔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색다른 취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방송을 통한 언론 플레이를 피했던 전홍준 대표에게 주관적인 괘씸죄라도 지우고 싶었던 건지, 혹여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일말의 마녀 사냥이 있었던 건 아닌지에서 기획되었다라고 쳐도 취재 방법이 엉망진창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중이 궁금해하는 템퍼링 의혹을 전홍준 대표, 안성일 대표 양측으로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지도 않고서 그나마 취재 과정에서 답변을 준 안성일 씨의 치우친 편파 정리를 하지 않았나. 또 큐피드가 낼 수 있는 글로벌 수익을 계산을 하고서 그마저도 틀린 계산이었다. 코인이라도 터졌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질 않나. 피프티 멤버들의 서름을 대신 주장하며 감정에 호소하질 않나. 이날 방송은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명성과 신뢰도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팩트체크한 것처럼 방송에 나갔던 다이어트 강요, 반찬통 패대기 사건, 전홍준 대표의 월말 평가 불참 내용은 다른 증거에 의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나버렸죠. 지금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시청자들과 기싸움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대중에게 밉살을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K-팝 제작자들을 도박꾼에 비유한 장면까지 넣어 K-팝 씬 전체를 우롱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제작자, 가수, 스태프들이 몇십 년에 걸쳐 피땀 눈물을 갈아넣고 성공시킨 K-팝의 위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 속의 도박 장면이 단번에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시청자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직에 이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모든 곳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K-팝 법꾸라지 편을 고소하여 또 망신살이 당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기사에 아주 강력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언론사에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대놓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번 디스패치에 엄청난 팩트 있는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어버리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에 빠진 그것이 알고 싶다와 피프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요. 그만큼 이것을 수습할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놀래키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설명드리기 이전에 보시면 이 국민청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벌써 청원 신청자가 보이십니까? 182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1820명의 동의자 수가 넘어섰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숫자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태라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와의 이 소송건 뿐만이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적인 여론과 불신에 대해서도 과연 해소를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굉장히 깜짝 놀랄 또 다른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도대체 어떤 일이 터진 건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손편지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손편지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성 파괴를 했다 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손편지에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존재했던 것을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이 내용마저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자, 요런 편지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자, 뭐, 땡땡 PD님과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관련 팀 분들께,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 세나 시오 아란입니다. 라면서 PT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등등등. 제가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그 필체를 보고 어른들 글씨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씨체는 이진호 유튜버에서 다시 이렇게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 만든 이미지 같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실제 방송에서 공개했었던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읽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 영상을 좀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앞선 내용을 통해서 이 멤버들의 글씨체를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말을 좀 덧붙였어요. 멤버 중 한 명의 글씨일 수도 있다, 아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멤버들 중에 세나라는 분의 어머니가 맞다, 자필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놀라웠던 점은 이 편지를 잘 보다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은 보이십니까? 자,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더욱 성실하고, 뭐, 잘 안 보이지만, 모든 분들께, 뭐, 어떻게 되기를 바라며, 정말, 뭐, 잘 되길 바란다 라면서,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피프티 키나, 세나, 시오, 아란,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 끝에 제가 동그라미에 화살표를 쳐놓은 이 부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 요걸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요 동그라미 친 것과 제 화살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눈 땡땡, 그리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요런 이모티콘, 뭐, 문자라던가 카카오톡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옛날 스타일의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필로 적었던 멤버들이 직접 적은 것 같은 이 편지 안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이모티콘이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피프티 멤버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기버스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이모티콘 멤버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 멤버들의 자필 편지라고 나온 것에 이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었나 확인을 해봤더니, 자, 요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입수한 자료였죠. 화장품 광고 관련 건을 취소하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랩 트레이너였던 땡땡땡 선생님 통해 지인 연결 받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건 제안입니다.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습니다. 백땡땡 드림. 자, 맞습니다. 바로 백이사가 답장을 보냈었던 이메일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이사가 보냈던 이메일 내용 속에 소름 돋는, 정말 소름 돋는 이모티콘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까요? 자, 쭉 확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이모티콘이 적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있었던 이 자필 편지에도 적혀 있었던 이 이모티콘이 여기에도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냐? 야, 저 자필 편지마저 충분히 이 백이사와 안성일이라는 사람의 뭔가 이 지도 안에 적혀진 글이 아니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소름 돋게도 백이사가 광고를 거절하던 이메일에 적혀 있었던 그 이모티콘하고 똑같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저 이모티콘의 경우는요, 특히 피프티 멤버들처럼 어린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시작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거의 쓰지 않는 이모티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를 다 대조해본 결과 백이사만이 이 이모티콘을 쓰고 있었고, 이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이모티콘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자신들의 참담한 기분을 설명하는 편지에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발상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이 이모티콘과 이 백이사의 이메일의 이모티콘이 똑같다라는 건 정말 우연일까요? 많은 누리꾼들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었던 바로 이 멤버들의 손편지의 친필 유무보다 지금 이번 사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포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정말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내용부터 오죽했으면 안성희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과연 함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이사마저 정말 피프티 멤버들의 자필 편지까지 적어낸 건가? 그렇다면 저것을 받은 PD가 방송에 공개했다라는 건 덕이버스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또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프티 사태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뒤면 가처분 결과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피프티 사태가 점점 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가처분 인용 직전까지의 관심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피프티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굉장한 반응이 터지고 있죠.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조명했었던 그나마 괜찮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피프티가 세 번째예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피해자로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 피해자분도 학교 계단 청소와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다. 자, 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낸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죠. 이 고민 끝에 제작진과 마주했는데 안성희 씨와 10년 전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갔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안성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직함들, 이력들, 이거 다 허위로, 조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작사의 이사이기도 했지만 대표직, 직함들을 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작하고 컨텐츠 기획했던 걸 그대로 들고 투자해서 같이 하면 바로 수익이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무려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10년 전에 20억이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이 당시 때의 안성희 씨가 사실 이미 소속사가 있었던 가수를 추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잘 관리를 못 받고 있다. 결국 자신이 법무법인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차후에 해당 가수에 대한 계약금을 소송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러면서 같이 소송까지 해줬습니다. 비슷하죠? 손승열 씨와도 비슷하고 피프티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했을 때 당시에 회사 사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자금이 부족해져서 빚을 떠안고 회사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안성희 씨가 이 회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덕이버스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투자해서 만들었던 예전 회사 있잖아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덕이버스로 이름을 바꾼 채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태를 좀 집중 조명해서 팩트들을 가지고 방송을 했어야 하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진은 지금 어마무시한 비판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죽했으면 국민청원 제가 올라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8월 23일 날 또 올라왔습니다. 벌써 28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자, 대략 읽어드리면은 엄청납니다. SBS는 걸그룹한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표현해서 마치 소속사는 포주고 걸그룹은 화류계처럼 이렇게 포주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만들어 소속사에게 갈취당하는 피해자처럼 묘사를 했다. 소속사에서 걸그룹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며 어트랙트의 경우 80억 원이 있었고 걸그룹이 데뷔하여 성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에서 그동안의 비용을 제외하고 그 남은 이익을 소속사와 걸그룹이 나누게 되는데 초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비용을 갚는 데 쓰인다. 걸그룹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곧바로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피프티 4명의 원하는 바대로 전속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동안 이들에게 투자하며 발생됐던 모든 비용이 바로 어트랙트의 빚으로 남게 된다. 걸그룹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의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피프티 4명이 전속계약을 깨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SBS는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프티 4명에게 영원히 빚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이 피프티의 부모가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트랙트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상표권을 부모들이 1,500만 원이 넘게끔 돈을 들여 신청한 얘기는 왜 제외했느냐. 이 부모들은 전홍준 대표가 지난 2달간 여론으로 대중들이 피프티를 비난하게 만들어 상처 입었고 이런 상황이라 소속사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가처분 소송하기 전부터 이미 부모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깨고 상표권까지 등록을 했던 것이다. SBS는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 반찬통 사건까지 등등등 제대로 된 취재와 제대로 된 공정성 있는 방송을 하지 않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폐지해달라. 이런 강력한 워딩을 통해서 지금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측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후반부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패치에서 안성희 씨의 치통만이 정확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된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6가지가 거짓말이었죠? 전홍준 대표님이 월말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를 했었죠.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보낸 반찬통을 전부 거실에 던졌다? 이것도 배기사였죠. 멤버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배기사가 어트랙트 측에 제시한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음반 정산을 영어로 표기한 거? 이것도 더기버스 직원의 누락 실수였죠. 아이돌을 만드는 성급금 구조?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떠안아야 할 빛일 뿐 이 멤버들에겐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에 대한 비난 비판은 당연히 더 거세지고 있고요. 나아가 저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풍전등화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폐지될지도 모를 만큼 많은 시청자들의 비판과 보이콧, 유튜브 구독자 수만 명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전부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지금 이렇게 디스패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자신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취재하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 다 사실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피프티 편파 방송 후속 취재에 대하여 내부 확인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논란 중에도 여전히 입장 정리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즉 피프티 편파 논란의 나흘째
내부 확인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PPT 편 방송 이후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논란이 있는지 나흘째인 현재 내부 확인 중이라 아직 드릴 입장이 없다. 정리가 되면 추후 공유드리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룹 PPT의 전속계약 분쟁 논란을 재조명했지만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파 논란. 해명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은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요. 진작에 사과문과 제대로 된 입장문을 공개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공개된 것이라고는 SBS 측에서 유튜브를 고소하겠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PPT 편파 논란에 그저 내부 확인 중이다. 입장 정리 중이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진작에 취재를 하는 과정 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어마무시한 자료를 이미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자료를 대조만 해봐도 이 잘잘못에 대한 분별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일반 대중들조차 지금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걸 모른다? 오죽했으면요. 이 전홍준 대표님이 전달한 이 막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자료들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안성희 씨에게 모조리 전달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황당한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당연히 지나가 버렸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내부 입장 정리 중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PPT 사태를 향한 여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의혹이 불씨를 지피고 있다.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게 아니죠.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서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모양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파 방송 의혹과 관련해 SBS나 제작진의 입장문이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해요.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장을 맡고 있는 장경주 SBS PD 또한 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내부에서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SBS 내부적으로도요. 광고주까지 손절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국민청원도 나왔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광고주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SBS 광고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사고발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과와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어떠한 취재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만큼은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요. 정말 최악으로 모든 상황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대중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희 씨에게 했었던 이 따뜻한 카톡 내용, 제가 한번 앞선 내용에서 전달을 드렸었죠. 이 안성희 씨가 오랜 시간 치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배기사가 월말 평가, 중간 평가를 하자고 하자 오히려 안 대표 이가 아플 것 같아 부드러운 반찬을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서 지금 매니저를 통하여 보내고 있으니 안 대표에게 전해달라. 다 같이 성공해야 한다. 이런 대표님의 통수를 친 멤버들이나요. 이런 대표님과 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저런 카톡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저런 진심을 모르고 저렇게 전홍준 대표님에게 템퍼링을 진행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덕이버스와 배기사 안성희 씨.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불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황당무계한 증언을 했었던 이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고소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내부 관계자. 안성희 씨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의문을 가졌던 이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자, 전홍준 대표님과 관련하여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피프티 소속사의 대표,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 주장 거짓, 덕이버스 추가 고소. 자, 직격 인터뷰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피프티 소속사 측이 외주 용역업체 덕이버스 관계자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첫 조사를 받았고, 앞서 덕이버스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서 2시간가량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내가 월말 평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말은 거짓이다. 대표로서 최종 평가를 하는 역할을 맡았다. 몸이 크게 아팠던 날에는 부득이하게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에도 꼭 테스트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가 여러 팀의 상황도 아니고 피프티 한 팀뿐이었는데 소속사의 대표가 멤버들의 월말 평가에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어트랙트와 다수 시청자뿐만 아니라 연예 관계자들 역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가 고소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은요, 이 내부 관계자까지 고발한 게 아니냐, 또는 이 내부 관계자와 관련성이 있는 덕이버스의 직원에 대한 고소가 아니냐, 각종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까도 어떻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지, 지금 이 대중들이 피프티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아가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와 배기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정말 분노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